이 니체는요, 도덕은 과학이다예요. 이 사람은 이제 19세기 말이니까 아직 심리학은 없었지만 심리학이 성립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고요. 아직 인류학은 없지만 인류학, 특히 비교 문화 인류학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성립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그 시기가 19세기 말이. 이 사람은 선과학을 넘어서 비욘드 굿 앤 이블 같은 책에 보면 계속 등장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나는 철학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 고전 문헌학자다. 그릭 필롤로지스트다. 근데 문헌학이라는 건 과학이다. 금석학은 과학이잖아요. 문헌학의 금석학이거든요. 고문헌학. 우리 동양에서는 그 금석학이라고 불러요. 저게 고문헌. 고문헌은 옛날에 돌과 쇠에 새겼으니까. 그래서 금석학이죠. 쇠와 돌에 새긴 그 문자나 상징을 해석하는 것. 그거는 과학이다.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이런 용어를 반복해서 써요. 니체가.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인간을 그러한 비교 문화인류학 혹은 그 인간을 심리학적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이 새로운 도덕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도덕률이라는 건 개인을 중심으로 한 도덕률이에요. 그리고 그 새로운 도덕률의 제1위적 prime virtue, 그러니까 제1위적 도덕적 명제는 진실을 존중하라예요. 진실을 존중해라. 너의 손해가 오더라도, 너의 이해관계랑 상충되더라도, 너의 커리어에 금이 갈 수도 있더라도, 심지어 너의 목숨이 좀 위협받을 수 있더라도 진실을 존중해라. 거기서부터 도덕이 출발한다. 그게 거기서부터 개인이 되는 거고, 진실을 존중해야 개인이 제대로 성립하는 거고, 그러한 개인이 그 도덕이 되는 거다. 거기서부터. 그런 소리예요. 이 사람은. 어쨌거나 그 사람이 뭐 찬성하던 뭐 반대하던 간에 이 사람이 그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한 죄송합니다. 그 책, 그러니까 자라다트라에 관해서는 신화적 번역이라고 꼽히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인간이 밟아나가는 단계로 세 가지 단계를 들어요. 낙타, 사자, 어린아이. 이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적 도덕주의자예요. scientific moralist예요. 낙타는 충직하고 성실한 존재예요. 일단 처음부터 싹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은 앞뒤가 꼭 막힐 정도로 충직하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려는 자세를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다가 세상 살다가 보니까 이제 사춘기 말 청년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게 세상 개판일세. 다 위선투성이고 다 거짓투성이고 모든 권위와 기준과 도덕을 의심하는 무도덕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사납고 독립적인 개인이에요. 아까 바로 그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모든 권위, 권력, 기준, 원칙을 의심하는 무도덕한 상태. 그걸 사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그 무도덕에 주저앉으면 그거 망하는 거다, 이거 인생.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삶을 향해서 문명을 향해서 바닥을 박차고 기어 올라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우물에서. 그게 니체 얘기예요. 그때 기어 올라올 때 제일 확실한 밧줄, 제일 확실한 사다리가 뭐냐? 진실 존중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 진실 존중하는 법 배우든지 자살해라 이 소리예요. 니체는. 어차피 네가 진실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개인이 못 된다는 얘기고, 개인이 못 된다는 얘기는 너 인생 사는 동 마는 동 사는 거니까 그냥 빨리 죽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저 굉장히 살벌한 철학입니다. 저 철학이. 그럼 어린이라는 건 뭐냐? 어린이들은 진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잖아요. 잘 조리 있게 설명하면 아 그래 신기하다 그랬구나. 애들은 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해관계, 입장이라는 게 없다고요. 이해관계 입장에 의해서 발이 안 묶여 있다고요. 이 어른이 되면요, 내가 예스라고 인정을 하고 떠들고 다니면 나의 직장 생활 고로워져.
내가 주변에서 따가운 눈총 받아 여러 사람이랑 마찰 일으켜 이런 고려 사항이 많아져요. 어린애들 그런 게 없잖아. 그 천진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천진하냐? 진실에 대해서 천진한 거예요. 애들 싫어해.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진실에 대해서 천진무구하다는 점은 우리가 애같이 돼야 돼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애같이 되는 것 장점이 뭐냐 하나가 삶과 세상에 대해서 총체적 긍정을 하고 있잖아요. Total affirmation. 그냥 삶과 세상 자체가 즐겁잖아. 자기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 애들은.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삶과 세상에 대한 총체적 긍정. 이게 어린이죠. 그래서 낙타로 시작을 해서 다 들이받는 그 외로운 사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어린이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그게 사람 인생 역정이다 이거. 인생 사이클이다 이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의 인생 사이클이 그런 거다라는 게 니체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 낙타라는 건 뭐냐? 공동체가 가르쳐준 공동체의 부속품으로서 갖춰야 될 충직과 성실이 낙타예요. 그 다음에 사나운 이고, 사나운 에고, 내가 내다. 내가 낸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 썩었어? 세상은 다 위선투성이야. 세상은 다 기만투성이야. 구역질러. 그러면서 무도덕해진 상태. 들이받고. 그게 사자예요. 그걸 거쳐서 세상에 그렇게 구역질러고 무도덕해? 오케이. 그럼 내가 천년 만년을 버틸 수 있는 나의 원칙에 내 목숨 걸어버리겠다. 그래서 뒤져보니까 진실 존중이 쓸만한 원칙이네. 괜찮네. 오케이. 거기에 내 목숨 걸어버릴게. 하고 어떤 원칙, 비르투, 미덕을 딱 기둥을 세우고 그걸 타고 기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한 자기, 셀프죠. 이고에서 셀프로 가는 거죠. 영어 번역을 심리학에서 셀프를 자아라고 안 합니다. 자아는 이고라 그러고요. 셀프는 자기라고 번역해. 좀 전 매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어감으로 보면 오히려 성숙하다는 뜻에서는 그걸 셀프를 자아라고 해야 되고 이고를 자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심리학에서는 일단 용어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마 일본 영향 받아서 그럴 거예요. 자, 미국은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나운 이고 덩어리들이 진실 존중에 바탕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냐. 그걸 위해서 미국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그 과제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투닥거리고 지금 난리부르스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대충 그 길로 간다라고 봅니다. 대충 그 길로 간다. 중국은 어떤 거냐. 아까 보셨잖아요. 한 몸뚱에 대가리가 둘이야. 대가리 하나는 양대가리고 다른 하나는 이리대가리예요. 키메라예요. 키메라. 대가리 두 개 달린 쌍두괴물이에요. 이종 쌍두괴물. 종류가 다른 대가리가 두 개 달렸어요. 이런 괴물이 돼버려갖고 이런 괴물이 낙타 갔다가 옛날에 중국인들이 낙타 기질이 있었어요. 근면하고. 충직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중국인들이 근면 충직할까? 안 그렇습니다. 위챗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바삭하게 아는데 세상은 가진 자들의 것이고 공산당의 것이고 권력 있는 자들의 것이고 자기는 3류, 4류, 5류, 6류, 7류 인생을 못 벗어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 누워서 편히 잠이나 자지. 방 안에 누워서 인생 보내겠다는 새로운 그 종족이 등장했잖아요. 그런 풍족까지. 그래서 그걸 공산당이 또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낙타가는 거 어려워. 전통사에서 내려오는 충직 성실의 문화 어려워. 그럼 중국인들이 이 쌍두괴물이 돼버려갖고 이게 사나운 사자가 아니야. 그 사자로 못 가. 사자도 못 가. 사자를 겪질 못하니까 어린이도 못 가. 그래서 이 과정, 낙타와 사자와 어린이라는 과정을 밟을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망가진 거 아니냐. 그게 슬픈 중국입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특히 젊은 세대로 가면 이게 외로운 사자들이에요. 무도덕한 이고들이에요. 사납고 무도덕하고 이고인데 또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양아치스럽게 기존 권력에 대해서 바짝 엎드리고 거기에 줄 딱 서. 국민의힘의 청년 머시기라고 쫙 모여온 인재들 보면 평이 그래. 야, 어떻게 저렇게 학력도 좋고 스펙들 기막히게 관리했다. 근데 가만히 애들 노는 거 보니까 다 양아치세. 그런 평하는 사람 제가 서너 명 만났어요. 스펙 좋은 양아치가 더 무서워. 양아치라는 게 뭐냐? 가면 눈 바짝바짝 하면서 비유 맞추면서 마음속에선 내가 그냥 하나 탁 채서 먹어야지. 이걸로 그냥 돼 있는 이리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일 뿐이지 이건 노예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외로운 사자 그것도 있고 어리석은 양인 얼굴도 있고 비열 잔인한 늑대도 있고요. 이게 뒤죽박죽입니다. 한국은. 그 한국은 그래도 갈 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이걸 전체 루트를 딱 충직성실 우리 선배 세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오는 그 충직성실의 전통 또 땀을 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충직성실의 전통이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러면 못 사는데 아무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먹고 사는 방식 때문에 충직성실을 배워요. 여기는 어느 수준에서 그 흐름.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내가 내다라는 이고가 강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 흐름. 그럼 이제 좀 낙타에서 사자 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가면 되겠네. 여긴 그래도 그 메인인 잡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이 요번에 국힘에 가서 줄 쓴 그 스펙만 휘황찬란하게 관리한 젊은이의 탈을 뒤집어 쓴 이종 쌍두괴물과 그런 유형 아니라고요. 제가 겪어보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충직성실하고 무도덕한 이고하고 중간 이거의 믹스물이에요. 1번, 2번 낙타와 사자의 믹스물이에요. 대부분은. 그럼 어린이로 가는 길 뚫으면 되네. 진실좀 배워가지고. 좀 기본적인데 참 요번에 이제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김정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드디어 기후변화 전도사로 신분 세탁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노동당 정치국에서 엊그저께 한 말씀입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은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재앙적 기후 이상에 대해 이제 온 인류가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고난의 행군이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또한 이것과 함께 팬데믹에 대해서도 아주 고매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인한 현재의 위험한 상황은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품격이 생기셨네요. 근데 이게 각계무사를 통해서 대독을 한 건지 실제로 지금 숨은 쉬고 계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갑자기 팬데믹 얘기하니까 조금 생뚱맞은 게 북한은 8월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0명이다라고 주장한 그런 황당한 국가 아닌 국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이제 망조가 들린 것만 골라서 합니다. 우리 박상우 대표 요새 해주시는 거 가끔씩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드디어 신문화혁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저께 한 거는 신문화혁명. 맞습니다. 극좌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비교표가 나오는데 공동부유. 요새 그것도, 그러니까 부를 공유하자는 거죠. 공유부유. 공동부유, 공유부유. 부를 공유하자. 이건 옛날 문화혁명 때 주자파 타도랑 같습니다. 일로 일대를 해서 미국과 대립해야 된다. 이건 옛날 문화혁명 때 반미와 같습니다. 시진핑 당 중앙에 대한 열렬한 개인 숭배의 바탕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영원 무궁토록 지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건 옛날 문화혁명 때 모택동 개인 숭배와 같습니다. 이 중국의 맹방들도 만만치 않죠. 쿠바, 이란. 여기에 주체 백신 하고 있습니다. 주체 백신. 쿠바의 백신 이름이 소레바나인가 소레보노인데 자체 개발 주체 백신을 2살짜리에게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미지가. 2살짜리예요, 여자애가. 참고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의사들이 20살, 18살 이하는 맞출 필요 없다. 맞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맞추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작다. 이런 그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2살짜리한테도 자체에서 만든 엉터리 백신을 맞추고 있는 저 황당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란 역시 자체 개발 주체 백신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맹방 중에 맹방. 북한, 이란, 쿠바잖아요. 북한은 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쿠바는 자체 백신, 자체 개발 주체 백신에서 2살짜리한테 놓고 있고요. 이란은 자체 개발 주체 백신에서 놓고 있는데 이게 완전 정체불명의 백신들이에요. 이게 소금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저렇게 악의 세력에 창궐을 했지만 겁먹지 말고 우리의 오각형 펜타곤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감히 주체 백신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제 백신도 시도를 못 하잖아요. 쟤들이 감히. 처음에 시도하려고 그랬다 욕 바가지로 먹고 시도 못 하잖아요. 그 보건복지부 그 산업정책국장 그 박국장인가 뭐 백국장인가 당신 나와봐. 중국 백신 찬양했었잖아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당신 같은 사람 말 때문에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지 않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가서 로비해서 제발 저희로 하여금 중국산 잘 소개해 주셔서 중국 백신을 다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그 세계적 다국적 기업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줄 서서 로비했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올해 얼마나 돌았는데 작년 가을 올 초에 결국 시도 못 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재인 586이 코로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김호란이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보세요. 코로나 좋아하던 사람이요. 급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박능호 코로나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급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백신 참사를 일으켰음에도 국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료 인프라가 있으니까 하루에 100만 샷, 200만 샷을 놓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11월 제가 그랬잖아요. 백신 참사 지금 났지만 지금이라도 니들 움직이면 11월쯤 되면 맞춰야 될 사람은 대충 다 맞춘 상태가 될 거다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그걸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얘기를 했죠. 올해 2, 3월에. 올해 2, 3월부터. 그 결국은 11월 초 10월 말이면은 4,300만. 대충 맞을 가치가 맞으면 효과를 기대할 만한 사람들 4,400만 정도까지는 올해 10월 말 11월 초면 다 맞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한국이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겁먹지 말고 이 펜타곤을 열심히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대중, 네트워크화된 개인,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지역 혹은 뭐 운동을 통해서 서로 네트워크되고 조직화되고 그 종교의 각성과 맞물리고 그 지식층의 각성과 맞물리고 그러면서 이 세 분야는 우리가 뭔가 해볼 수가 있는 분야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다, 뭐 최재형이다, 홍준표다, 뭐 유승민이다 이 정치 스타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가 뭐 해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국힘에 빠지를 달고서 힘께나 쓰는 사람 우리가 뭐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들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어떤 가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만히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개 딱 세 분야 힘 기르면서 우리의 캠프를 딱 기르면서 호시탐탐 타이밍과 계기를 노려보는 그러한 게임을 이제 같이 펼쳐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게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